전국시대와 권력의 본질. 전국시대는 혼란과 강대한 국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술수와 계략이 난무하던 시기였다.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은 그 시대에 남다른 가치를 지녔다. 초나라 역시 그러한 경쟁 속에 있었고, 그 바로 뒤에는 황제의 권위를 자신만의 것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초나라 궁정에서 벌어진 호가호위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권력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되묻고 인간의 내면과 행동의 심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조고는 본래 평범한 궁정 관리였다. 소박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그의 재능이나 용모가 특별히 뛰어나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달리 민감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의 심리였다. 특히 조고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약점을 파악하며 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이 조고의 속임수와 권력의 집중. 초나라 황제는 절대적 권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 있었다. 모든 신하와 권력자들이 황제에게 순종하는 척했지만 그들 중 다수는 황제의 눈치를 보며 자기 몫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다. 조고는 이런 황제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황제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 배신당할지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조고의 첫 번째 계략은 황제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동료 관리들과 달리 황제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황제가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방법으로 조고는 점점 높은 지위를 확보했고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조고의 야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황제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려 다짐했고 다른 방법은 필요 없이 황제의 권위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황제의 권위는 곧 조고의 권력이 되었다. 3. 사슴이냐 말이냐, 인간 심리와 공포의 실험. 그리고 유명한 사건, 즉 사슴을 말로 속이는 장면이 등장한다. 어느 날 조고는 신하들을 마음속으로 시험하고 동시에 자신의 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발한 계략을 떠올렸다. 그는 황제와 여러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사슴 한 마리를 끌고 나와 말했다. 보십시오, 폐하. 이 훌륭한 말을 제가 황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그의 계략의 핵심이었다. 사슴은 누구나 사슴이라고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이 말이라고 우기는 것은 분명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조고의 눈빛은 매섭게 반짝였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사슴이냐 말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의 말을 바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모든 시선이 서로를 의식했다. 몇몇 신하는 단박에 조고의 의도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몇몇 용기 있는 신하들은 말했다. 폐하, 저것은 사슴입니다. 조고는 틀렸습니다. 조고는 냉혹한 표정으로 그들을 올려다보며 도전하는 신하들에게 모반의 죄를 물었다. 그는 황제에게 폐하, 이런 용기가 과연 충성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속삭였고 결과적으로 반기를 든 신하들은 숙청되었다. 이런 사건 이후 신하들 사이에서는 조고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대해서조차 반박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조고는 공포를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다. 그 순간 조고는 자신의 권위가 절대 두려움 속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4. 권력의 허상과 의존의 위험. 조고의 성공은 단기적으로 대단했다. 모든 신하들이 두려움에 침묵했고 그는 황제의 이름을 들먹이며 온갖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권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 권력이 그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바로 황제의 권위를 빌려온 것이라는 점이다. 조고는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존재라 믿었으나 사실 자신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상의 권력에 불과했다. 황제의 이름을 빌려온 그 권력은 황제가 사라졌을 때 자연히 무너질 운명이었다. 그러나 조고 스스로는 이러한 사실을 애써 부정했다. 조고의 몰락 권력의 끝은 어디인가? 황제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조고가 의존하던 모든 기반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서 그의 권력이 무너졌고 자신의 힘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단지 황제의 이름과 권위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다. 조고를 따르던 신하들은 그를 순식간에 배신했고 그토록 무서워하던 반란군에게 그는 처참히 붙잡히고 말았다. 조고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한 최후를 맞았다. 6. 호가호위가 주는 교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조고라는 간신 하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권력의 본질,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 그리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성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진정한 힘은 자신에게서 나온다. 남의 권세를 빌리면 결국 언젠가 그 기반이 사라질 때 허상이 드러나게 된다.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간에 진짜 성공은 자신만의 능력과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권력의 한계. 조고가 신하들을 두려움으로 지배했던 것처럼 공포로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은 영속적일 수 없다. 사람들은 결국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 리더십을 존중한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조고의 사건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던 신하들은 처벌받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올바른 사람들이었다.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다. 겸손함과 도덕성.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탐욕과 오만함의 끝은 파멸뿐이다.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라. 조고는 끝까지 외부의 힘에 의존하다가 그 힘이 끊기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반대로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 성장한 사람은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7. 호가호위와 현대사회. 호가호위의 교훈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회사, 조직, 학교 등 어디서나 남의 힘에 기대어 권위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진실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남의 권세를 빌리는 여우처럼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대신 스스로 힘을 기르며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다.